오늘 밤 로스앤젤레스의 밤 공기는 승리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전광판의 2-0이라는 스코어에 머물러 있을 때 VIP석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던 한 남자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계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베컴의 입에선 뜻밖의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밤 골 장면보다 더 위대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건네는 가장 성스러운 자비였다.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스타를 목격한 그를 멈춰 세운 것은 마티오의 멀티골도 LAFC의 무실점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손흥민이 보여준 믿기 힘든 인간미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이 짊어지는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BMO 스타디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경기장 위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불꽃 튀는 충돌, 상대를 파괴하려는 차가운 전술적 계산, 그리고 강철 같은 규율로 무장한 LAFC의 수비진까지. 이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베컴은 관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기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누군가는 영웅이 되지만 누군가는 차가운 패배의 심연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잔인한 승부의 세계 뒤에 숨겨진 오직 손흥민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클래스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승리한 선수들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의 공기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평소 세련된 매너와 절제된 언행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오늘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겸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단순히 승리팀을 축하하거나 비즈니스적인 멘트를 던지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컴은 인터뷰 시간 전체를 할애하여 경기장 위에서 목격한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계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았지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컴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젊은 한국인 공격수 정상빈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LAFC의 주장 손흥민이 축제 대열을 이탈해 그에게 다가가던 순간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민족의 거대한 연대감, 그리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후배를 향한 위대한 거장의 보살핌을 보았습니다. 영국인인 베컴의 시각에서 타국당 미국에서 피어난 이 한국인들 특유의 경이로운 결속력은 그가 평생 경험한 그 어떤 프로의 세계보다도 심리적 무게감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낯선 땅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류애를 찬양하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현역 시절 전 세계적인 압박을 견뎌냈던 인물답게 젊은 후배 정상빈이 처했던 상황을 매우 냉철하고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상빈이 마지막 10분 동안 피치를 달린 것만 보았겠지만 그 순간 소년의 신경계를 짓누르던 엄청난 압박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베컴은 운을 뗐습니다. 그는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시험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뒤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도 무실점 전승 기록을 이어가며 철벽 같은 수비 블록을 형성한 LAFC를 상대로 후반 83분에 투입된다는 것. 베컴은 이를 심리적인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는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베컴의 전술적 해부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경기 템포는 이미 LAFC 미드필더진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질식된 상태였고 수비 라인 사이에는 바늘구멍 하나 지나갈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정상빈의 눈빛에서 일궈낸 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빈이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특히 반대편 진영에 자신의 우상이자 위대한 선배의 손흥민이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죠. 그러나 축구는 때로 차갑습니다. 소년에게는 단 한 번의 온전한 터치를 해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베컴은 정상빈의 눈에 서린 처절한 실망감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투정이 아니라 전술의 벽에 막혀버린 젊은 재능의 깊은 무력감이었다고 베컴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데이비드 베컴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전광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패배로 침체되었던 경기장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은 경이로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검은색과 붉은색이라는 소속 클럽 유니폼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프로 축구 문화에서는 치열한 경기가 끝나면 보통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둘러 라커룸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베컴은 자신이 평생 보아온 관습과 손흥민의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대기록을 축하하며 환호하는 동료들과 서포터들 사이에 머무는 대신 곧바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린 후배 정상빈이었습니다. 베컴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흥민은 터치라인 근처에서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걷고 있던 정상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단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소통에 있어 바디랭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베컴의 목소리에 감동이 서렸습니다. 손흥민은 상빈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 고개를 살짝 숙여 후배가 털어놓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었습니다. 베컴은 그 찰나의 순간 경기장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온기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술도 스코어도 뛰어넘은 인간적인 유대감의 승리였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의 그 작은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수많은 스타를 보아왔지만 손흥민이 상빈의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뭉클해졌습니다. 베컴은 그 손길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 나누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베컴은 이를 친동생을 향한 큰형의 보호 본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자국의 미래 세대를 다정하게 이끌어주는 국가대표팀 주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상을 지닌 슈퍼스타라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오만하게 그 자리를 만끽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왕관의 무게를 권위가 아닌 책임으로 바꾸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잔디 위,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에 LAFC의 검은색 유니폼과 세인트루이스의 붉은색 유니폼은 더 이상 그 어떤 분리의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단숨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승화시켰는지 설명하며 이것이야말로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리더의 표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당시의 풍경을 마치 한편의 영화 장면처럼 회상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화려한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소란스러운 축제의 현장. 하지만 베컴의 프레임 안에는 오직 단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넓은 피치 위에서 두 사람만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의 세밀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후배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가 정상민의 어깨를 감싸진 손에는 강한 신뢰가, 그리고 후배의 말을 듣기 위해 살짝 기울인 고개에는 깊은 경청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컴은 그 순간을 성스러운 고요함이라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셔터 소리와 중계진의 흥분된 목소리조차 침범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진심 어린 대화. 상빈의 일그러졌던 표정이 손흥민의 품 안에서 서서히 안도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술판 위에서는 절대 그려낼 수 없는,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베컴은 이 낯선 미국 땅 한복판에서 피어난 그들의 조우가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 크레딧보다도 완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이 장면을 통해 축구가 가진 진정한 철학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축구를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손흥민은 축구가 치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베컴은 자신이 현역 시절 짊어졌던 7번이라는 번호의 무게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타의 가치는 득점 기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있죠. 베컴은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선수들의 애환을 언급하며 외국인 선수들이 느끼는 극도의 고립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그리고 패배의 쓴맛까지 더해질 때 젊은 선수의 멘탈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손흥민의 행동에서 한국인 특유의 무서운 비밀 무기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듬어주는 포용력입니다. 손흥민은 리그의 왕으로서 오만하게 승리를 만끽할 권리를 내려놓고 패배로 고개를 숙인 후배에게 다가가 온기와 동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베컴은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철학이며
자신이 인터 마이애미의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었던 품격의 실체라고 극찬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서 베컴은 이 감동적인 장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강력한 전술적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그의 모든 팀, 심지어 메시가 버티고 있는 자신의 팀 마이애미조차 손흥민이 이식하고 있는 이 한국인 특유의 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팀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만이 아닙니다. 베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만들어내는 이 지독한 결속력은 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버립니다. 패배한 후배조차 단숨에 일으켜 세우는 저 리더십이 팀 내부에 이식될 때 그 팀은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베컴은 한국 선수들이 가진 정신적인 비밀 무기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게 싸우는 동료를 향한 저 뜨거운 포용력이 결국 그라운드 위에서는 목숨을 건 헌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데이터로 선수를 평가하지만 손흥민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영혼의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이끄는 팀이 위기 상황에서 기적 같은 반등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베컴의 이 냉철한 경고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MLS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을 시사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이 이례적인 찬사는 즉각 북미 스포츠 미디어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단순히 매너 좋은 선수라는 프레임을 넘어 손흥민이 MLS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던진 문화적 충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 해리 에드워즈 박사는 디 애슬레틱 기고를 통해 베컴이 발견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스포츠 환경에서 손흥민의 행동은 건강한 집단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본이다. 상대팀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클럽의 유니폼 색깔을 초월해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동지임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망이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 선수들이 낯선 해외 무대에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MLS 전문 기자 톰 보거트 역시 베컴의 의견에 동조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니폼 판매량이나 시청률로만 손흥민의 가치를 측정하려 했다. 하지만 베컴이 주목한 것처럼 손흥민은 MLS의 행동 규범 자체를 재설정하고 있다. 패배한 팀의 주장조차 아닌 상대팀의 구단주인 베컴이 발걸음을 멈추고 승리팀 주장을 찬양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가진 진정한 파급력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은 지금 미국의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승부의 세계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품격의 기준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인간미 넘치는 서사를 마무리하며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이 MLS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매일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진짜 유산 에리지시와의 이 무엇인지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골을 넣었는지, 어시스트를 몇 개 기록했는지와 같은 무미건조한 통계표를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전광판의 숫자는 2대 0이었지만 실제 승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갔습니다. 베컴은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축구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손흥민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실력과 함께 더 위대한 심장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미국 전체의 상대를 존중하는 법, 정상에서 겸손해지는 법, 그리고 약자를 향한 연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스코어로 상대를 이겼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그가 방금 쓰러뜨린 패자들의 존경심과 심장마저 완벽하게 얻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베컴의 이 고백은 BMO 스타디움의 차가운 기록을 한편의 서사시로 탈바꿈시켰고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왜 인류 공통의 감동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조차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품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조원의 자산가이자 축구계의 거물인 베컴이 왜 그토록 손흥민의 작은 손길에 열광했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잔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패배한 후배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 넓은 가슴이야말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흐르는 뜨거운 연대의 힘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컴이 느낀 그 전율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처럼 가슴 뜨거운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에너지처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